저희가 지금 시작 때부터 계속 줄곧 이제 큰 주제로 줄기로 얘기하는 것이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서두에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이탈표가 연 4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네. 왜냐면은 그 야권의 의석수는 합쳐도 192석밖에 안 되는데 가표가 2표가 늘었고 여간 기본적으로 무효나 기권도 2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혜병 특검보고 똑같은 구조로 나온 건데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똘똘 뭉쳐도 안 된다. 이제 그 똘똘 뭉치겠다고 대통령이 뭐 여당 지도부하고 상임위원장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우리는 하나라고 뭐 외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더 뭉치게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걸 결과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194표면은 야권표가 192표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300명이 모두 투표하는 건 처음 봤는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출석했어요. 이거네요. 이건 여야가 모두 총출동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야권도 192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고 여권에서도 우리 108번 내 108표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가 194예요. 네. 그러면은 2표가 어디서 넘어왔네. 날아왔겠죠. 네. 그리고 부가 104표니까 4표가 어디서 빠져버렸겠죠. 나머지 2표가 기권 1표, 무효 1표예요. 근데 김건희 특별법이 이렇게 되고요. 최혜병 특별법은 기권 1표, 무효 1표가 앞 숫자는 똑같아요. 네. 무효 2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권에서 4표가 떨어져 나갔다고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 네. 그러면은 달리 말하면 6표든 4표든 요것만 흔들면 200표 채울 수도 있겠다. 이건 한동훈의 능력이다. 아니 오늘 김재섭 의원이 아침에 방송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쨌든 표지를 바꾸고 내용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야당이겠죠. 야당이 가져올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제일 걱정이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을 표출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김재섭 의원이 뭐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말을 그럴싸하게 한 것 같은데 결론은 이 국회의원들은 그 계산법이 단순합니다. 이 이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임기보다 더 남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23대 국회에서 자기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정부가 이 이슈가 정말 임기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임기를 제대로 못 마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빨리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저는 양심선언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본인이 23대 때 다시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좀 설익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 토마토라든지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알파벳 이씨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폭발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서 국민의 마음을 흔드느냐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면 TK는 완전 국민의힘의 텃밭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불경 정도의 어떤 민심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야말로 자기 지역구 의원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앞으로 뉴스토마토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특검에 대한 표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 여권 표결 결과도 표결 결과인데 보수 언론의 평가는 훨씬 더 냉혹합니다. 오늘 이제 이기용 대기자 동아일보에 그분이 쓰신 칼럼 제목이 뭐냐면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조선일보 최재혁 정치부장의 칼럼 제목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 감는 김여사 문제. 사실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 정치부장 칼럼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제목은 쓸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아침에.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 놓고 왈가왈부하는데 이미 때 늦었다. 이제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판단을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근데 자기 스스로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아주 예전부터 뭐 그 직관적으로 알지만, 근데
그 뭐 V1, V2 얘기 나왔을 때 자기도 그냥 이거 아유 그냥 떠도는 얘기구나, 그냥 풍문이구나 이런 정도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취재한 거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써요. 내가 왜 이렇게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요 몇 달 필자는 김 여사가 실제로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접했다. 그러니까. 전원으로 들은 것까지 합치면 여사의 영향력 행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참 문장도 꽈다. 더 놀라운 대목은 과거 정권들에게서 처럼 백예 및 송사로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뜻을 관철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자신이 이런 영향력 행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는 전언이다. 남편이 검찰총장일 때 그냥 변호사로 가려고 그랬을 때 로펌 돈 많이 받고 로펌으로 갈 거 뜯어 말리면서 이 자리까지 만든 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확고한 믿음이 존재하기에 나는 이 정도 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 거다. 이게 사단이다. 근데 이 사단이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놨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과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겠냐. 윤석열 대통령은 팔 자르는 심정으로 잘라내라. 이게 칼럼의 요지예요. 최재형 정치부장의 칼럼 같은 저는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 정부에서 한 자리씩 맡은 사람들은 사석에서만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 10월 위기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 표현, 10월 위기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거든요. 오, 10월에 네. 왜 위기설이 있어요? 10월 탄핵당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위기라는 의혹이 게 막 중첩이 돼가지고 되다 보니까 네. 여기서 팍 민심이 폭발해 버린다. 네. 그러다 진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조선일보가 꽤 오래 전부터 계속 10월 위기설을 자극하면서 보수층한테 위기의식을 네. 심어주고 있었어요.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지. 네. 근데 이제 이런 얼마도 좀 돈 됐죠. 누가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김건희 여사를 뭐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사택으로 보내야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도 좀 충격적인 발언인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타결을 하려면 의외성, 그러니까 국민들도 들었을 때 그 정도까지 할 거야, 이 정도의 상황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사과는 늦었어요. 아니 뭐 사과한다고 해서 지나간 위법 행위가 없어진다면 다 사과하죠.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김혜경 여사 어떻습니까? 아니 뭐 10만 몇천 원짜리 밥 먹고 자기가 밥값 빼면 10만 원도 안 되는데 도의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래도 수사받고 기소해서 재판 받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떤 민심을 모르는 것 같다.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사과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도이치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확 엉겼다가 그냥 된소리 맞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 나올 때 이거는 그냥 부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간 거는 그 다음에 뭐가 밀려올지 그렇죠. 난 보고 네. 있는 거다. 그럼요. 그럼 국감도 있는데 뭐 법사위 국감 때도 막 문제 삼을 가능성도 높죠. 근데 지금 언론마다 서로 시점은 좀 다르지만 검찰은 이미 내부적으로 불기소를 결론을 내렸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는 다음 주에 발표할 거다. 불기소에 대해서. 또 다른 신문들은 뭐 이달 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기도 있고, 예. 근데 또 그 사이에 11.6 재보선이 걸려 있잖아요. 그 어느 시점을 가지고 검찰이 지금 막 머리 뽀개지고 지금 정치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넣을지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검찰의 고민을 대통령실에서 아는 거지. 그래서 김 여사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고민은 하지만 때는 지금이 아니야. 도이치 사건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도이치 사건 나오는 걸 알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굳이 뭐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밀지 않아도 스스로 떠밀려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자기가 역할 안 해도 대통령실에서 더 민심에 불을 확 찔러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번 기회는 그냥 넘어가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 사과 하나로 퉁칠까 고민하고 있고 검찰은 그 사이에 이렇게 용산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다.
근데 그걸로 끝날 수 있냐? 아까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이 보여주는 것처럼 못 끝낸다. 저는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상식적인 왜 제가 얘기할 때마다 나를 안 봐요. 좀 거리를 두고 싶어.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 도이치모터스 BP 패밀리가 대통령실 취임식에 초대됐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뭘 느꼈냐면요. 이미 대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는 많은 무리를 일으켰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취임식 때 자기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다 초대해요. 이 시그널은 하기 전부터도 나는 해먹을 결심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공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비리를 저지른 거죠. 보통은 상식적이라면 내가 좀 한 몇 달 해보고 여기서 내가 뭘 해먹을 수 있을지를 보통 고민해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 사람은 취임식부터 이미 결심을 했다는 거죠. 아까 추진력이 제가 좋다고 표현하죠. 이미 아주 사악하고 아주 나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저는 대통령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가 칼럼에 쓴 것처럼 동아일보 편집국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 탄생에 나는 지분이 확실히 있다. 큰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내 주변에 나와 관계돼 있는 사람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다 부른 거야. 그냥 여사란 사람이 내가 뭐 언론에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볼 거야 이런 거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BP 패밀리 다 부르고 명태균 부르고 그것도 그러니까요. 자기 시아버지 바로 뒷자리에다 막 갖다 놓고 그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확고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이기용 대기자가 한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사람 꽂아 넣어줄 수는 있지. 내가 그동안에 뭐 명태균도 고생했고 김영선도 뭐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면 공천 하나 정도는 뭐 그리고 뭐 금융위원이든 아니든 정부기관에 내가 그동안에 대통령도 안 하는 거를 선거 캠프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서초동 캠프 만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애들 모아놨는데 그거 하나씩 자리 좀 주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조만간에 그것만 터져 나오면 이제 가셔야지. 네. 가실 곳이 어딘지 얘기 안 해도 기자들의 되겠다. 이제 취재 경쟁이 시작됐잖아요. 이건 맞아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 평론하면서 총선 전에는 우리가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김도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제 방송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총선 끝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비위 행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이게 취재 경쟁에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네. 취재 경쟁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언론사도 캐비넷에 놔뒀던 것들, 외장하드에 모아놨던 것들, 사소한 것들도 이제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예? 처음에는 잽 맞고 조금 아팠지만 이게 누적되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11월 달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전혀 타격 없을 거다. 타격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손 씨와 관련된 그런 같은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도 이 어떤 주가 조작범들과 연락했던 사례들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상황인데 답답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조선일보는 의상실 영상이고 뭐고 다 갖고 있었어요. 진짜.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안 터뜨리고 오히려 그 터뜨리겠다고 한 지금 뉴스포스로 간 기자를 타답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도를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눌렀는데 결국은 한겨레에서 최순실 이름 석자 나오니까 그냥 맞아요. 황 하고 무너졌어요. 뒤집어졌잖아요. 네. 나중에 가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탄핵에 동참했던 게 조선일보 TV조선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왜 상징적이라고 우리가 동아일보 칼럼도 인용하고 하느냐 하면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특히 보수진영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많아요. 근데 조중동이 한꺼번에 입 꽉 닫고 있는 거하고 동아일보가 딱 돌아서 가지고 움직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동아일보를 좌파 매체로 분류한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예요. 굉장히 위력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이 뭐가 나오거나 이게 도화선이 될 만한 게 있어도 그냥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그런 얘기가 가면 한 매체라도 동아일보 조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아일보라도 중앙일보는 제가 볼 땐 JTBC 빼고는 못할 것 같은데 동아가 퉁 하고 치고 나가면 먼저 내부에서부터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예의주시하면서 네.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